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브루스 뮤지션은 소개하기 전인데도 괜히 뿌듯해. 들어보시면 참 굉장히 만족감이 있으실 거예요. 코코 몬토야라는 뮤지션입니다.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멕시코계라고 합니다. 51년생이고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나서 그쪽 로컬 밴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코코 몬토야 그러면 딱 기억하는 게 뭐냐면 존 메이어의 브루스 브레이커스 멤버였어요. 기타리스트. 1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브루스 브레이커스가 어떤 팀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엘리 크랩톤이 기타리스트로 있었던 팀입니다. 존 메이어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음악다방 3대 브루스 대장이라고 해갖고서 70년대 음악다방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흘러나왔던 브루스 락의 거장들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우직한 뮤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돌쇠.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가는 양반이다. 첫 곡은 Am I Losing You라는 곡입니다. 앨범 제목이 Got a Mind to Travel이라는 앨범이에요. 브루스 브레이커스를 탈퇴하고 나서 솔로를 데뷔를 했어요. 95년도에. 그러니까 51년생인데 95년도에 데뷔 앨범을 솔로 데뷔 앨범을 했으니까 43살, 44살에 첫 앨범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딱 내면서 저 사람들이 뭐냐면 역시 브루스 브레이커스 기타리스트 탑다. 정말 대단한 앨범이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앨범에 Am I Losing You, 당신을 잃어야 하는 건가요? 떠내보내야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제목의 그 시그니처 곡 중 하나고 대표곡 중 하나라고 꼽힐 수 있는 곡인데 11살 때 아버지가 드럼을 사주셨는데 아버지가 음악 매니아였대요. 재즈, 블루스 뭐 등등 해가지고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어려서 그냥 음악 가족끼리 이렇게 어울리면서 음악 쌓아오다가 11살 때 드럼 선물 받아서 드럼 배우고 13살 때 기타를 배웠다고 그래요. 10대 후반에 19살, 20살 때쯤 앨버트 킹 공연을 본 거예요. 그 앨버트 킹 공연도 앨버트 킹 공연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크리던스 클레어워터 리바이벌 CCR이라고요. 우리 뭐 수지 큐니 뭐니 정말 그 칸츄리 락이라는 그 장르를 갖다가 우리한테 소개했는데 사실 칸츄리 락이 아니고 브루스 락 밴드거든요. 근데 자부지간 크리던스 클레어워터 리바이벌의 그 콘서트 오프닝을 앨버트 킹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젊은이들답게 야 CCR이다 공연이다 그래서 갔는데 오프닝으로 알버트 킹이 브루스 연주를 갖다 딱 들은 거예요. 그때 딱 충격을 받아서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나 해가지고 브루스로 이렇게 딱 방향을 바꿔서 20대 때부터 이제 그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냥 로컬 밴드에서 그냥 음악을 했어요. 어떤 클럽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클럽에다 이제 드러머 그때 이제 드럼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드럼 세트를 놓고선 왔는데 클럽에서 연락이 왔대요. 네 드럼 세트를 갖다가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왜냐? 앨버트 콜린즈가 아이스픽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 브루스 뮤지션이 있습니다. 이 앨버트 콜린즈가 그 클럽에서 연주를 하는데 드럼 세트가 없댄다. 네가 좀 빌려주지 않겠니? 앨버트 콜린즈랑 거기 좀 일이 있었나 봐요. 야, 뭐내거 뭐 드럼 세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앨버트 콜린즈가 아 고맙다 뭐 기억할게. 2년인가 3년 뒤에 앨버트 콜린즈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우리 밴드에 드러머가 비었는데 너 우리랑 같이 연주하지 않겠느냐. 그게 아주 묘한 인연이에요. 그렇게 잠시의 인연이 2, 3년 뒤에 앨버트 콜린즈의 밴드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앨버트 콜린즈한테 기타를 제대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 음악 인생에 영향을 준 건 앨버트 콜린스다. 그때 뭐 이렇게 앨버트 콜린스 공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갖다 떠나서 LA로 건너와서 클럽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 나면 연주도 하고 이러는데 존 메이어리 와서 그 공연을 본 거예요. 우연히. 근데 존 메이어리 너 혹시 그 네 연주를 담은 데모 테이프 같은 거 있으면 나한테 하나 주지 않겠느냐.
줬더니 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한동안 연락이 없었대. 근데 존 메이얼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기 브루스 브레이커스를 이제 해체된 상태인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갖고선 존 메이얼이 새로운 브루스 브레이커스를 갖다가 결성을 하는데 코코 몬토야를 기타리스트로 생각하고 픽업을 했어요. 10년 동안 존 메이얼이라는 거대한 그 브루스의 거성이죠. 백인 브루스, 브리티 브루스의 거성 그 아래서 그 그늘에서 거들었을 뿐이지 조명은 한 번도 못 받고 조명 받을 거 있으면 존 메이얼이 다 조명 받고 그리고 10년을 갖다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5년에 자기 데뷔 앨범을 내가지고 발표를 하고 거기에 Am I Losing You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첫 앨범에요 다 왔어요. 엘버트 콜린즈도 연주를 해줬고 존 메이얼도 참여해서 연주를 해줬고 브루스 씬에서는 그런데요. 브루스의 척통이다. 브루스를 갖다 정통 브루스를 이어가고 있는 그 대가들의 진전을 이어받았다. 후계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Am I Losing You를 들어보시면은 기타를 갖다가 한번 그냥 조금 신경 써서 들어보세요. 그 기타 연주와 코코 몬토야의 보컬이 정말 잘 어우러지고 보컬과 연주가 기타 연주가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체되면서 주고받는 게 정말 압권인 뮤지션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귀다가 보면은 우리 헤어져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냥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눈빛이며 그 느낌이며 알아채잖아요. 그때 그 막막함, 그때 그 슬픔, 그건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슬픔인데 절교 선언을 받지도 않았어. 근데 보면은 그게 이거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져. 그때 그 아픔, 먹먹함, 이건 사실 절교 선언 받고 나서보다도 더 사실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 그런 상황을 기타 연주의 음색 그리고 이 보컬 이게 참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쳐요. 가사는 그렇습니다. 그냥 당신의 눈빛에서 보여요. 그 손길에서 느껴지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을 이제 잃어가고 있는 건가요? 정통 브루스의 현대적인 뭐 특별한 다른 장르의 음악을 끼워붙이지 않았지만 그냥 브루스의 그냥 요즘 그 스타일을 그냥 느낌만을 얹혀서 전통 브루스를 새롭게 해석했다. 두 번째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2000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Suspicion이라는 앨범의 Good Day, Bad Day라는 곡입니다. 코코 몬토야를 대표하는 앨범이 뭐야 그러면은 Suspicion 이 앨범인데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기타 이렇게 잡고 저희가 치죠. 코코 몬토야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치는데 문제는 왼손잡이들이 기타를 치면은 위에 저음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집었냐면 코코 몬토야는 맨 윗선이 고음이에요. 맨 밑에 게 저음이에요. 그래갖고선 코드도 거꾸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드 표에 나와 있는 코드대로 잡으면 안 돼요. 뒤집어서 잡아야죠. 그리고 내리칠 때 보통은 저음부터 그러니까 어택할 때 이렇게 탁 치면은 저음부터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코코 몬토야는 고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기타 소리가 좀 강렬하고 아주 명쾌하다는 느낌, 막다는 느낌이 들면서 공격적이라고나 할까? 아주 강렬해요, 사운드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느낌이 그랬거든요. 이 기타 솔로 부분 듣다가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데 또 따뜻하네.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아주 묘해요. 그러니까 김 감독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코코 몬토야를 갖다가 평가할 때 따뜻한 브루스라는 얘기를 해요. 흙냄새 나는 브루스인데 그 흙이 햇살을 받아서 따뜻해. 그 따뜻한 흙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갑고 뭐 이렇게 우울하고 어둡고가 아니고 밝고 음악이 강렬하지만 결국 이렇게 느낌은 우리한테 느껴지는 건
달거든. 아주 그런 특징이라고. 비밀이 있어. 이 사운드가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상한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서 들어보시면 참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밝아요. 맑고. 굿데이 배데이 가사가 좋아요. 저는 사실 이 앨범에서 이 곡을 제일 좋아하는데 좋은 날 있고 나쁜 날도 있어 살다 보면. 그러니까 좋은 날은 좋은 대로 즐기고 나쁜 날은 나쁜 날대로 즐기자. 좋을 때는 한없이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그냥 한없이 사정없이 슬퍼하자. 뭐 우리가 꺼릴 게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늘 행복하기만을 바라잖아요. 근데 24시간도 보면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좋은 일도 있어야 되고 슬픈 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거야. 24시간 내내 낮이기만을 바란다고.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우리 뭐 사실 다 욕심이 있고 갈망하는 게 있으니까 아예 행복한 날만 있기를 갖다가 빌죠. 근데 코코 몬토야는 굿데이 배데이에서 하는 얘기가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는 법이야.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거 한껏 즐기고 슬플 때는 슬픈 것도 우리의 삶이니 우리의 하루니 그 슬픈 날조차도 즐기자. 어떻게 즐겨요? 슬플 땐 슬퍼하자고 기쁠 땐 기뻐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낙천적인 거 같은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슬픔을 객관화하는 뮤지션이다. 슬프다 그러면은 그냥 그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나 지금 슬픈 일이 있네 하고 나를 갖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느낌이죠. 그러면은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그 슬픔에 쌓이지 않고 그냥 그 슬픔과 그 슬픔에서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슬픔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즐길 수 있다고. 아까 그 멕시코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색 자체가 동양적이에요. 그 음악의 감성이 델타 브루스맨들이랑 아주 기본적으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동양적이에요. 거리감이 없어요. 세 번째 곡입니다. 역시 같은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Nothing But Love라는 곡. Nothing But Love. 사랑밖에 없어. 잘 길들여진 가죽 같은 질감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바리톤. 코코 몬타의 보컬 음색을 그렇게 표현한 평론가도 있습니다. Nothing But Love는 제목이랑 똑같이 그냥 인생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이 생길 것이고 그냥 별별 일이 다 있을 것이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남는 게 있다면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 그대가 나한테 보내는 사랑밖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사랑밖에 난 몰라. 그렇지. 뭐 우리는 사랑밖에 난 몰라지. 근데 수뇌버 같은 그런 사랑의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고 할까? 멋을 부린 것 같지 않아요. 보컬도 담백해, 푸근하기까지 해요. 코코 몬토야가 어떤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앨버트 콜린스한테 텔레캐스터 기타를 갖다가 전수받고 배웠고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자기가 정말로 배운 한마디가 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연주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리고 즐겨라. 요 앨버트 콜린즈의 충고가 자기 음악 인생의 나침판이다. 좌표다. 자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또 기타 연주를 들어보면 자극적이지 않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는데 강렬하죠. 아주 독특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보시면 조화롭다. 사실 보컬과 연주가 아주 조화롭다. 정말 그 제대로 멋진 그 기타리스트구나. 가슴으로 이렇게 울리는 그런 보컬리스트이기도 하구나. 코코 몬토야.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